그럼 이제 용산, 네. 노량진 이런 데를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던지고 나가는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줄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제2의 노량진이나 제2의 용산 개발이 될 곳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죠. 안녕하세요. 석연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맨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오네요. 네. 자, 석영연구소 연구 칼럼 해설 영상인데, 거점이 아니라 발전축이다. 그럼 이제 거점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게 아니죠. 발전축을 하려면 거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이제 그게 핵심이고. 자, 그러면 이제 6월 1일 날 연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거점이 아니라 발전축의 개발을 선택했느냐? 이제 그게 우리는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 자,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장기 집권을 했죠. 그러면서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거점 개발을 합니다. 거점 개발만 해요. 다른 데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럼 2030 생활권 계획에는 발전축 개발이라는 개념은 없었느냐?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거점부터 일단 건드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핵이 되는 곳을 3도심 7광역중심이라는 핵이 될 만한 곳을 먼저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네. 하는데 개발이 잘 됐어요. 생각보다 뭐 네. 100%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적어도 한강 이북 지역은 잘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강북과 강남 간의 균형 개발을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완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거점만 개발하면 어떻게 되죠? 주변이 슬럼화돼요. 그러면서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는데 그 주변은요? 그냥 슬럼화 예. 되는 거예요. 낙후가 그냥 되고. 예, 네. 슬럼화 되고 그리고 이제 스카이라인도 좀 이상하죠. 저층 주거지 있던 곳에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고밀도 개발 들어간 것처럼 네. 돼가지고 그쵸. 뭔가 네. 좀 스카이라인도 부조화스럽고 자 이게 바로 사실 1세대 개발입니다. 1세대 이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른 1세대 거점 개발. 자 그러면 이 거점 개발은 결국은 이제 새로운 권력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서 진화를 하는데 그게 바로 거점과 거점을 이어주는 선의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네. 점과 점을 이어주는 선의 개발.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의도 영등포라는 도심 거점이 있죠. 네. 또 하나의 도심 거점이 어디 있죠?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 네. 자, 그럼 이제 여의도 영등포라는 도심 거점과 한강 이북에 있는 이 종로구라는 도심 거점을 이어주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죠? 용산이라는 광역 거점이죠. 네. 그러면서 여의도, 용산, 종로라는 그 점 세 개를 이어주는 선의 개발.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선의 개발을. 네. 그래서 교통망을 중심으로 아마 개발을 할 겁니다. 여기서 교통망은 전철 교통망이 메인이 되겠지만 이 도로 교통망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축이 되는 발전 축이 되는 곳을 잘 우리는 캐치를 해서 이제 선점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산 얘기 나왔으니까 뭐 굳이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용산 전자상가를 뭐 거점으로 이렇게 삼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노량진동 같은 경우 그 노량진 역세권도 있고 유휴부지들 같은 거 있거든요. 저이용 부지를 또 거점 개발로 이렇게 삼겠다. 그러면서 그 노량진 뉴타운 시세가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용산 이천동 소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시세도, 여기는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그런 영향입니다. 어쨌든, 용산과 그리고 노량진, 그게 먼저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뿐만 아니라 숨겨진 그런 라인 개발을 우리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용산, 네. 노량진 이런 데를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던지고 나가는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아줄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제2의 노량진이나 제2의 용산 개발이 될 곳들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죠. 쭉 아래로 내려보면은 이 네. 부천의 이 노선도 1호선이죠? 네. 1호선인데 송내 역세권과 중동 역세권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 부천은 자그마한 도시예요. 자그마한 네. 도시인데 이 1호선 라인, 7호선도 아니고 1호선 라인에 집중적으로 최근 1년 동안 개발구역을 지정해 줍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부천 1기 신도시인 중동 1기 신도시
이들이 리모델링 재건축 연한이 돌아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 가두리 상권을 개발하겠다는 의도예요. 네. 개발하겠다는 의도인데 우리 잘 봐야 돼요. 대단지 재개발이든 대단지 재건축이든 대단지 주거지 개발을 하면은 해당 연안과 비슷한 배후 상권이 있거든요. 얘네들도 개발하죠. 근데 이제 동시에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권이 먼저 개발하거나 아니면 주거지가 먼저 개발하는데 주거지가 먼저 개발하는 유형은 보통 상권이 이상한 상권이 들어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수원 역세권이나 영등포 역세권, 영등포 역세권 같은 경우 신길 뉴타운을 먼저 만들고 그 민원에 의해서 영등포 집창촌을 지금 걷어내려고 하는 거죠. 전담 뉴타운도 마찬가지죠. 588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담 뉴타운 개발을 먼저 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을 먼저 지정을 했어요. 1년 전에. 네. 비록 이전 정권의 3080 사업지들이 수두룩하지만 현 국토교통부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전 정권의 3080 사업지는 검토를 잘해서 민간 사업지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결국은 이 송내 역세권과 중동 역세권 상권 개발을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배후 주거지 개발인 중동 1기 신도시 개발을 먼저 들어가겠다. 이제 그겁니다. 그럼 이제 이 중동은 어느 곳이냐? 인천과 서울을 이어주는 그 교두부 역할을 하는 거죠. 옆에 네, 소사 역세권도 그렇죠. 네. 마찬가지고 부천 역세권도 마찬가지고 죄다 1호선 라인만 이 부천은 집중을 했다. 물론 1호선 라인이 아닌 것도 지정을 했지만 집중적으로 1호선 라인에 지정을 했어요. 부천시에서. 왜 그랬을까요? 부천시에서는 왜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인천과 서울을 잇는 곳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부터 1순위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이 송내 역세권, 중동 역세권 지금 이 개발지 근처로 가면은 LH 신혼희망타운이 지어지고 있죠. 그것도 용적률 1300%라고. 네, 그렇습니다. LH가 들어간 곳은 거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부천은 이런 식으로 이 점과 점을 이어주는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네. 예. 서울의 공식이 그대로 경기도로 이전된다라는 게 이 부천시 사례에도 나왔고, 그렇다면은 이제 타이밍을 놓쳤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에도 아직 많이 찾아보시면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찾아보면 또 있고, 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무시하는 동네가 서울 구로구, 서울의 관문 입지이면서 중공업 지역인 서울 구로구인데 여기는 그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광역 거점이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런데 이제 지도를 잘 보면은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가 광역 거점이어서 1세대 사업, 일자리 네. 사업을 잘했어요. 네. 그쵸. 생각보다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데 옆에 보면은 영등포라는 좋은 거점, 도심 거점과도 가깝고 그리고 네. GTX B로선이 확정된 신도림 역세권과도 가까워요. 예, 네, 상당히 그쵸. 가깝죠. 그런데 주변은 어떻죠? 슬러마가 굉장히 슬러마가 심하죠. 네. 그럼 이 빈칸을 그냥 그대로 놓을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추계 개발. 요번에 모아타운 지정된 거, 구로구에 모아타운 지정된 걸 보면은 네, 바로 이쪽 바운더리. 입지가 좋은 구로 역세권 라인으로 먼저 지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얘기를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계획상 보면은 서울시에서 행정을 한 거 보면은 입지가 오히려 떨어진 곳에 모아타운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광역 거점과 신도림 역세권 이 바운더리 선을 잇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네, 네. 그렇습니다. 구로동 728번지 1원이죠.